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이 밀리터리 관련된 뭐 주제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꼬꼬무가 이번에 특전사 이제 그 편이 올라왔었거든요. 707 특수임무대 이야기에 대한.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래요. 옛날에 이거를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옛날에 군대 이야기 해주면서 제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와이프한테 내가 옛날에 제주도 훈련을 특전사 때 받았는데 그때 귤을 정말 원 없이 먹었다. 그래서 귤을 막 귤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귤을 그 당시에 제주도 훈련이 한 달이었는데 진짜 원 없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꼬꼬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707 특임대의 한 지역대 규모의 인원이 몰살당했습니다. 예. 몰살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 뭐 작전을 하다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09년도에 제주도 훈련을 갔었어요. 제주도 훈련을 갔었는데 뭐 그 전에 뭐 양성과정 그 다음에 또 자대에서 훈련 뭐 다양한 뭐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그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작전하다가 죽었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특전사 출신이지만은 또 그렇게 저는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돌아가자면은 09년도에 제주도에 갔죠. 가서 이제 제주도 훈련이 한 달입니다. 특전대대 출신인 사람들이 제주도 훈련을 받아요. 뭐 특임대나 이제 시공칠은 이제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대 인원의 특전사 출신들이나 제주도 훈련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제주도 훈련 캠프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받습니다. 한 달 정도 받으면은 받기 전에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 707 분들 50명 넘게 이번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과거에. 그분들 그 충원비에 가서 이제 거기서 뭐 묵념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사 비슷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기 이제 꼬꼬무에서 거기 나오는 그 충원비에 가서 훈련 받기 전에 이제 고사식으로 하고 또 이제 그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이제 뭐 영령에 대한 이제 묵념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707 그때 50명 정도 이제 지역대 되는 규모 이제 사람들이 훈련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꼬꼬무를 통해서 이제 본래 꼬꼬무에 있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은 그때 이제 그 이야기와 내가 알던 기억과 이제 틀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꼬꼬무에 나온 이야기가 더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 꼬꼬무에서 잘못된 해석이 어떻게 해석됐냐 이게 대간첩 뭐 이렇게 침투 작전 하려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경호를 하려던 경호차 때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경호를 계속 강행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눈바람 몰아치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못 뜨겠다고 비행기 이제 항공준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못 뜬다고 해. 그래서 그 몇 번 이야기했대요. 청와대에다가 이거를 비행기를 띄워서 제주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 707은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두 번 거절했대요. 무조건 이제 안 되면 대기하라. 뭐 특전 신조로 무조건 제주도로 오라고 해서 그때 뭐 5개 비행기가 707 이제 뭐 대원들을 이제 다수 이제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네 번째 비행기가 4번기라 하잖아요. 예, 네 번째 비행기를 이제 4번기라고 하는데 4번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대원들이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작전하다가 저도 이제 특전사 대원이었지만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꼬꼬모를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악한 조건에서 예전에 약간 그 주먹구구식의 약간 사상에 의해 이제 안타까운 이제 선배님들 뭐 나아가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은 이제 그렇게 훈련을 이제 충원비에서 이제 묵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훈련에 돌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이제 뭐지? 제주도에서 왜 치공실 대원들이 이렇게 뭐 과거 대원들이 왜 이렇게 다 돌아가셨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선배들한테 다 이제 그 뭐냐 대간첩 뭐 침투 작전 그거 하다가 예, 그거 하다가 그걸 이제 하려다가 이제 뭐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저는 아 큰 작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나 보구나 이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저도 알고 보니 이제 비행기에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예, 경호차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근데 제가 특전사 근무할 때는 이런 이제 본래 이야기를 이제 알 수는 없었거든요. 예,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휘관이건 뭐 부사관이건 일반 병이건. 예. 근데 제가 이제 전역한 지는 이제 꽤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뭐 교리가 바뀌어가지고 인식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게 사실 뭐 대간첩 작전 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경호를 강행하려다가 기상 악화로 하다가 이제 좀 안일하게 이제 돌아가신 거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꼬꼬무를 통해서 이제 저는 알게 되었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 훈련을 받다 보면은 항상 어디서 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귤이. 그거 뭔데 특전사 저희가 훈련 받으면서 뭐 부식으로 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귤이 매일 나왔어요, 진짜. 귤을 물처럼 먹어도 그러니까 그 저희가 훈련 받는 뭐 중대가 쓰는 뭐 어떤 이렇게 네모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모반 안에 귤이 진짜 쌓여 있었어요. 예. 그 식료품 가게나 과일 가게에서 그 옆에 이렇게 세로 그 받침대로 돼 있는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 과일 많이 담을 수 있고 채소 많이 적재할 수 있는 박스. 한 두 명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귤 담는 그 규모로 항상 하루에 3개씩 꽉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때 농담이 아니라 진짜 훈련 받으면서 귤은 진짜 원 없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때 막 농담으로 그때 감기는 안 걸리겠다 막 이런 말 많이 했어. 비타민C가 워낙 풍부하니까 또 귤 먹으면서 진짜 와 이거 진짜 귤똥 싸겠다 맨날 이렇게 농담으로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농담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그때 물어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귤이 이제 그때 돌아가셨던 이제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귤을 주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왜냐면 뭐 아들 같은 마음에서 계속 귤을 주신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귤을 받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훈련 받을 때 한 달간은 진짜 귤을 진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항상 충원비에 이제 참배하러 갔었을 때 어떤 할머니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분이 따라오셨어요. 예. 따라오셔가지고 저 할머니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할머니 이제 유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대원의 어머니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꼬꼬무에 나올 때 그 제주도 사시던 전 돌아가셨던 707 대원의 누나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로 많이 증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9년도 때 이제 제주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분께서 계속 귤을 저희한테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것 같고 그 저희 충원비에서 이제 묵념하고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그 할머니가 맨날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드리시고 막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인터뷰 하시던 누님의 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고 또 저의 이제 퍼즐들이 이제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꼬꼬무를 보면서 아,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이제 어리다라는 건 좀 핑계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주입식 교육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는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707 대원들이 죽었는데 그 치신 수습을 또 707 대원들이 해요. 또 사건들을 약간 좀 이렇게 사건들을 조금 이제 크게 확대를 안 시키려고 좀 이런 그 수습 같은 것들을 이제 707 대원들이 하는데 그때 그 뭐 꼬꼬무에서 연출하기를 대원들이 움직이질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대원들이 다 본의 아니게 피치 못하게 죽었는데 이 시선들을 이렇게 좀 뭔가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수습하라고를 하니까 다 이렇게 전의가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돼갖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꼬꼬무에선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나랑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던 선배나 후배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를 시신 수습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선뜻 이렇게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때의 시신 수습하던 어떤 707 대원분들도 이 사건에 대한 영문도 모른 채
자기들 전우들의 시신들을 뭐 수습하고 뭐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 안타까웠고, 아, 나도 특전사 대원이었으면 오히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아, 나도가 잘 알지를 못했구나. 나는, 왜냐면 제가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그렇게 알려줬었거든요. 예. 작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작전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꼬꼬모에서 보니, 예, 이렇게 어쨌든 경호작전이라면 작전이죠. 근데 그거를, 강행하려다가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공실 대원들을 이렇게 깔아놓으려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순방한다는 그 이후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좀 더 주먹 구구 시기였고 그래서 좀 약간 그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 알던 이런 그 특전사에서 일어났던 약간 참사 사건과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이제 그랬죠. 예, 좀 마음이 아팠죠. 예. 아, 나도 이런 걸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약간 그런 생각들과, 예, 하고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또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도 훈련 받았을 때도 기억이 많이 나고, 진짜 제주도가 눈이 내리면은, 제주도가 호남 지방인, 이 남부 지방인데도 진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거든요. 겨울에도. 하고 또 한라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한라산 굉장히 훈련 받을 때 많이 등반하고 해봤지만은 진짜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산이었었어요. 되게 험준한 산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등산로로 가는 산길은 되게 편해요. 계단이 다 깔려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받는 이제 훈련 지형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눈 쌓여 있는 나무 빼곡히 쌓여있는 곳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훈련들도 이제 받고 하면서 옛날 훈련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고 그때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귤 엄청 많이 먹었던 것도 많이 떠오르고 그때 유가족분도 그때 그런 실루엣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귤을 항상 지원해 주셨던 그 할머니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꼬꼬무에서 또 검은벨의 특전사 이야기를 또 다루길래 예, 또 되게 제가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거가 좀 약간 알던 내용들과 또 제가 또 근무할 때 또 들었던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내가 알던 거하고 틀리구나. 제가 만약에 특전사 출신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던 것과 틀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특전사 출신인데 알던 것과 틀려버리니 저도 좀 뭔가 그 돌아가셨던 선배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군에 있다 보면은 뭐 장점도 물론 엄청 많거든요. 장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뭐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면 뭐 장점이라 하면 강한 정신력이 배양되고 뭐 체력이 좋고 뭐 일반 타군들보다 뭐 수당으로 인해서 뭐 받는 급여가 많고 뭐 얼추 이렇게 이야기를 뽑아보자면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군에 있었을 때는 까라면 까야 돼요. 그래서 치공실 대원들도 그 시신 수습하기 싫어했는데 명령이기 때문에 막 죽어 있는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막 본인들이 수습해야 되는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그 사기가 저하되고 막 전이가 상실되는 것들이 꼬꼬무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이게 법인가 보구나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군대에 대한 어떤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래서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제 대간첩 침투 작전으로 인해서 치공실 대원들 많은 인원이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다른 내용을 이제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들어버리니까 굉장히 저도 좀 한 대 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모처럼 저도 군대 관련된 주제를 다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군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